예민한 사람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보통 들리는 대답은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 표현 아지트입니다.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책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 3년간 거의 200권에 가까운 책을 읽은 것 같은데요. 책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됐던 책들을 한 번씩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오늘의 책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예민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민한 사람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보통 들리는 대답은 일이나 취미에는 자신의 센스, 감각을 살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정신을, 멘탈을 관리해야 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막막했었는데요. 그때 바로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지은이 롤프 젤리는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이신데요. 특이하게도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시다가 자신의 예민함이라는 특성을 깨닫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책을 읽고 저는 예민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은 얻었지만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오늘 제가 핵심만 쏙쏙 골라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핵심 하나는 내 몸을 인식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디폴트 값이었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적으로 맞춘 적. 바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 타고난 공감 능력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맞춘다. 즉, 주변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입장이나 나의 생각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몸을 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보통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거나 이처럼 내 몸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평소에 감정과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몸의 느낌을 잘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알아차리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인지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오늘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프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이 있으면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이처럼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러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알아차려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예민한 사람들은 필수래요. 특히 내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나의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요가를 특히 추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기. 방금 얘기했다시피 보통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보통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조차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또 무기력해지네. 나는 진짜 무기력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남들의 기준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다지 길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자극의 양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라도 내 감정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다면 첫 번째, 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 내가 이 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세 번째,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일인데 내가 남들 기분을 생각해 주느라 무기력해진 건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퉁치자면 메타인지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이기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득을 얻는 대신에 남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여기 앞에 건강한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바로 자기 공감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친구가 오늘 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이 힘들면 아, 내가 오늘은 좀 힘들어서 다음에 보자 라고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매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그 이야기를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상대는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러한 관심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나조차 지금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쌓임이 언젠가는 이 친구한테 터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 너가 지금까지 힘들었구나 보다는 지금까지 잘 들어줬는데 왜 이제 와서 얘가 바뀌지? 얘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친구가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결과가 생겼다면 나 자신을 또 자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가 쉽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린 후에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민하신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이 책의 극히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예민함이라는 무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최!